이 시간에는 케플러의 행성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케플러에 대한 행성 운동은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자, 우리는 행성 질량을 소문자 m, 태양을 대문자 m, 그 다음에 그 위치 벡터를 r 벡터를 rt, 속도 벡터는 r 벡터를 미분한 거고 가속도는 r2 도트가 되겠죠. 그러면 r 이치 벡터 r은 미꾸루 r의 단위 벡터 u 방향의 단위 벡터로 표시되고 u는 미꾸루 r의 r 벡터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제1법칙은 일단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F는 이꼬르 ma 가속도는 그 만유인력 법칙에서 r 제곱분의 gm 대문자 m의 소문자 m 힘을 받고 방향은 r 방향의 반대 방향 후진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r 3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본래 만유인력 법칙 쓸 때는 r 제곱분의 gmm에다가 그 90력이니까 안쪽으로 방향해서 u 벡터 마이너스 붙고요. 근데 이제 벡터로 r 벡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r 3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꼬르 마이너스 r 3승분의 gm의 r이다. 자, 90력만 적용한다, 그지? 90력만 적용하니까 r 벡터와 a 벡터는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지만 0이 된다, 이거죠. 자, 이게 힘이 90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그 같은 평면에 있으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이제 다시 보는 겁니다. 자, R하고 V가 어느 평면을 이루는가? 뒤틀리면서 가는 건지 어떤 평면 하나로 구성하는 건지 외부 힘은 하나도 없고 항상 90력 만유인력만 작용하니까요. 자, 그래서 R 곱하기 V를 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러면 앞에 치 미분해서 곱하기 V고 뒤에 치 미분해서 R 곱하기 V 도트고 근데 첫 번째 R 도트 곱하기 V는 V 곱하기 V가 되죠. 따라서 같은 벡터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0되고 R에다가 V 다트 했으니까 가속도가 돼서 0되고 해서 이 미분값은 0이다. 따라서 R 곱하기 V는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 거는 어떤 상수다. 이거는 RV가 이루는 평면 벡터가 항상 일정하다. 벡터 값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방향이고 같은 상수를 이루고 있다. 그 얘기는 곧 RH 벡터가 R과 V가 이루는 면의 법선 벡터예요. 법선 벡터인데 항상 일정하니까 동일평면이다. 동일평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일평면이고 노멀 벡터만 같으면은 동일평면인데 이거는 이제 상수 차트 크기도 같다 이거지. 크기도 같다. 동일평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만유인력 법칙을 A와 연계관계를 찾기 위해서 H를 1차 먼저 정리를 합니다. H는 R 곱하기 V고 V를 다시 스칼라 R에다가 단위 벡터 U를 미분해서 여기서 해주면은 R 도트 U에 R의 U 도트. 그럼 이거 쭉 풀어봤더니 앞에 치는 R 도트고 U 곱하기 U고 뒤에 치는 R 제곱에 U 곱하기 U 도트. 그러면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R 세타 잡히고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같은 벡터니까 여기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뒤에서 그래서 R 제곱에 U 곱하기 U 도트. 자, 두 개 크로스 프로덕트. 사실 이게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두 개 서로 수직한 벡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R 벡터면 여기가 2세타 벡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본다. H하고 연계시켜 본다. 자, A 곱하기 H를 곱했다. 그러면 A 벡터는 90력 방향이고 H는 거기에 수직한 면의 수직한 법선 벡터에서 우리가 운동 방향
R 도트 방향이에요. R 도트 방향 사실이. R 도트 방향, R 도트가 아니고 U 도트가 되겠네요. 자, 해서 표시해 봤더니 A라는 가속도는 아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M의 U 벡터, U 단위 벡터죠. 그 다음에 D 꺼내 봤더니 R 제곱의 U 곱하기 U 해서 R 제곱은 없어지고 GM 나오고 U 곱하기 U 도트. 자, 이걸 풀어서 봤더니 우리 벡터 값의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하고 C 도트 프로덕트에서 B 방향이고 A 도트 B에서 C 방향이고 이걸 뭐 구태 뭐 전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저기 뭐 증명은 쉽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위 벡터 간의 관계는 우리가 반경 R은 이꼴을 일정한 반경 R을 일정하죠. 그래서 두 개를 제곱을 해서 도트를 해주면 단위 벡터를 미분하면 서로 수직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경 R 세타 좌표에서 뭐 ER 벡터 미분하면 E 세타 이런 식으로. 자, 해서 봤더니 마이너스 GM의 U 도트의 U 다시 그럼 이거 서로 노멀하니까 0되죠. DH는 U 도트의 U의 U 다시 여기는 1이 되죠. 단위 벡터 되셨으니까 따라서 A 곱하기 H는 GM의 U 도트다. 이렇게 GM의 U 도트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A 곱하기 H하고 GM의 U 도트하고 자, A 곱하기 H를 봤더니 V 곱하기 H를 통째로 미분해주면 DH가 상수예요. H가. 그래서 V 도트 H가 돼요. 이건 바로 A 곱하기 H가 되고 GM의 U 도트가 된다. 그죠? GM의 U 도트. 자, 적분해주면은 우리가 여기 가로 쳐가지고 미분했잖아요.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쪽 좌변은 V 곱하기 H 나오고 우변은 U 도트 미분하니까 U가 나오겠죠. 그리고 상수 C가 나오겠죠. 상수 C. 자, 상수 C가 어떤 상수냐면은 여기처럼 자, V 곱하기 H는 이 U 방향 벡터 같은 평면에 있어요. V 곱하기 H가 U가 같은 평면에 있으므로 C는 상수다. 어쨌거나 미분에서 없애서 상수가 하나 나온다 이거죠. 상수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제 XY 좌표로 환산을 해서 X축을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잡았어요. X축을 기준으로 세타를 이리 잡고 그 다음에 X, Y, Z 하고 그러면 행성 운동 방향은 이쪽으로 세타 방향 이렇게 돈다. 했을 때 그러면은 C 벡터하고 R 벡터 C를 X 방향으로 하고 C하고 R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로 하자. 여기를 세타로 하자. 자, 이번에는 이 식에다가 이제 R 도트를 해줬어요. R 도트를 해주면 R은 U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뒤쪽 값이 어떻게 돼요? 뒤쪽 값이 여기가 스칼라 값으로 되겠죠. 스칼라, 뭐 도트 해주니까 쉽게 나온다 그죠. 그냥 단위 벡터 같은 값이 되니까 뒤쪽은 C하고 해주면 어떻게 돼요? R하고 C하고 해서 코사인 세타 이 각이 형성이 된다 그죠. 각이 변수가 등장한다. 자, 앞에 항은 어떻게 되냐면 GM의 R의 U 도트 U가 되죠. R 도트 U가 R이 그 스칼라 R에다가 단위 벡터 U니까요. 해서 GM의 R 플러스 RC의 코사인 세타다. 우측에 R 도트를 줬을 때 R 도트를 해서 우리가 그 세타 함수가 나타나도록 해줬다. 자, 해서 정리해 봤더니 R은 묶어내고 GM 플러스 C 코사인 세타분의 R 도트의 VH다. 자, 여기서 이제 E는 니꼬르 GM분의 C라 그러자. 왜냐하면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 할 때는 여기에 이심률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하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서 이심률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GM을 밖으로 묶어내고
GM을 밖으로 묶어내면 되죠.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VH는 도트를 어느 건을 꺼내놔든지 항상 똑같아요. 앞에 치고거든 뒤에 치고거든. 왜냐하면 A.B 크로스 C 해준 거는 이 평행사변형의 평행 육면체의 차적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먼저 크로스하든 항상 같다. 그래서 R.V 크로스 H는 RV를 곱해서 H를 해주는 것도 같다. 근데 RV는 뭐였냐면 H였어요. RV는 H. 그래서 H 도트는 H 제곱이 된다. 자,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자, 분모의 H 제곱분의 GD고 분자의 1 플러스 2의 코사인 세타죠. 정리해봤더니, 우리 분모의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의 2의 C의 H 제곱이다. 그래서 D에 해당하는 값이 자, C분의 H 제곱이 우리에게 타원의 방정식이죠. 타원의 방정식 할 때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의 2D다. 여기서 D는 우리 그 2차원 곡선에서 할 때 초점에서 기준선까지 거리를 나타내죠. 지금 코사인 세타로 되어 있는 거는 장축을 X축으로 잡았으니까 코사인 세타고요. 장축을 Y축이 되면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면은 우측에 있는 초점을 원점으로 잡은 거고, 그러면은 준선 T 거리는 거기서부터 X축 쪽으로 더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반대쪽 초점을 잡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쌍곡선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죠. 마찬가지. 그 위쪽으로 있으면은 사인이고, 아래 Y축 방향으로 그림이 있으면 X축 쪽으로 있으면은 코사인이고, 그거는 별도로 또 2차 곡선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런 타원형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그 행성의 운동은 타원을 이룬다 하는 것을 공부해 봤어요. 이어서 그러면은 그 행성이 시간당 지나가는 면적이 같다 하는 게 우리 방정식의 이제 R의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죠. 그러면 우리가 R 세타 좌표는 R의 코사인 세타 I의 R 사인 세타. 그러면 세타는 뭐냐면 T의 함수죠. T의 함수. 자, 기준점에서부터 해서 R 곱하기 기준은 그 R 곱하기 V는 니꼴 H라 그랬죠. 근데 H는 R 제곱에 V 곱하기 V 다시였죠. 우리가 U 곱하기 U 다시. 저거 단위 벡터니까 금방 U는 니꼴로 그냥 코사인 R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 A 플러스 사인 세타 J가 되겠죠. R로 나눠줬으니까. U 다시는 그냥 미분해주고 DT분의 D 세타가 붙겠죠. 그래서 U 곱하기 U 다시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쪼르륵 나오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DT분의 D 세타가 같이 다녀야죠. 이렇게 그래서 H는 니꼴로 R 제곱의 DT분의 D 세타의 K다. 그래서 지나온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면적은 자, 출발에서부터 그 호를 따른 면적은 2분의 1의 R의 제곱의 D 세타죠. 호의 면적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삼각형 형태로 계산하죠. 여기까지 호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반경에서 2분의 1이. 그러면 2분의 1을 RT의 R 제곱의 DT분의 D 세타. 그래서 해주면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이 자체가 H죠. H의 DT. 2분의 1 H의 DT. 그 DT분의 DA는 2분의 1 H로 항상 일정하다 이거죠. 상수로 일정하다. 여기 H는 내거로 이렇게 K 성분 있는 이 성분 자체가 H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법칙은 이제 그 시간의 그 장반경의 3승이 주기의 2승과 리니하다, 비례하다 하는 거죠. 자, 일단 R은 네 거로 이렇게 됐죠. 세타는 네 거로 T의 함수고, 면적으로 해서 TT분의 DA는 2분의 1 H로 상수라는 걸 알고 있고, 전체 타원의 면적은 파이의 장축 곱하기 단축이, 그래서 장축은 2A고 단축은 2B. 이제 직경이죠, 이거는. 그러면 DT분의 DA를 여기를 쭉 한 주기를 다 적분하는 겁니다. 한 주기를 쪼르륵 적분해서 2분의 1 H에, 그러면 면적 A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H가 상수니까 뭐 주기 T가 되겠죠. 주기 T. 따라서 T는 어떻게 되냐면 저 면적에 있는 거 T는 H분의 2파이 AB가 되죠. 2파이 AB. 주기는 2파이의 AB분의 H. H는 상수고 AB가 그런데 이제 뭐 A, B에 비례한다 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해서 타원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ED는 ED, 그 다음에 GM분의 H제곱, 그러면 A 관련이 어떻게 되냐면 X처럼 이렇게 이제 타원 방정식에서 20이라고 계산했던 그 관계식들이에요. 그러면 A분의 B 제곱은 ED가 된다. 그러니까 ED하고 A하고 B 관계를 찾아낸 거예요. ED하고 AB 관계를 찾아낸다. 자, 해서 저쪽에 있는 T를 제곱해 주면은 2파이 제곱에 A제곱, B제곱에 H제곱. 자, 해서 여기 H제곱하고 뭐 B제곱하고 H제곱하고 B제곱하고 여기 표시를 좀 이렇게 되잖아요. H제곱 대신에 A분의 B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A분의 B제곱. 그래서 K의 A3승. B제곱은 약분되고. 그러니까 주기는 단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기는 단축이 약분돼 버려서 주기는 단축하고 아무 상관없고, 장축의 3승의 시간의 주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K는 일반 상수다. 뭐 이거는 이제 특성하고 무관한 거다 이거잖아요. 뭐 태양이면 태양이, 물론 이제 여기 대문자 M이 있으니까 그 항성의 질량이 있어요. 질량의 함수죠. 근데 이제 같은 태양계면 태양계 안에 주기를 따질 때 우리 장축하고 단축 20률 뭐 해가지고, 그래서 단축하고도 관련이 있을까 하면 그게 아니고 단축은 약분도가 없어서 장축하고만 관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한 번에 케플러 3법칙에 대해서 매트랩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데이터를 전부 찾아가지고 쭈루룩 매트랩에 입력해서 우리 펄리피트하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했더니 그 경사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1.5037, 약 1.5란 얘기는 뭐 반경의 뭐 3승이고 t의 2죠. 2가 1이 넘어가서 2분의 3이니까 1.5니까. 자, 그냥 했을 때는 이렇게 뭐 커브가 뭐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데, 로그 스케일로 해봤더니 이렇게 리니하게 쪼르륵 나온다, 그지? 근데 유래이 화성이 잘 안 맞아요. 화성이 내가 데이터를 여러 군데 여기 찾아봤는데 이 데이터가 이상이 없는데 이거 안 맞네요. 여러 군데 데이터가 자체가 여러 군데서 한 군데서 레퍼런스가 있었고 계속 갖다가 쓰면은 그 데이터가 엉터리 되겠죠. 또 어떤 데이터는 보니까 또 뭐 어디 저기 뭐 데이터 보니까 순엉터리로 막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목성, 토성, 천왕성 뭐 좀 같은 데이터가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건 뭐 어디 다시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저건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리스트 스퀘어에서 해본 이유는 우리 여러 실험식들이 뭐 유체카이만 레이놀즈 넘버의
뭐 0.3승에 비례한다. 뭐 0. 얼마에 비례한다. 뭐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 나중에 모든 데이터가 이게 스케일 X축 데이터가 엄청 크잖아요. 10의 9승, 8승 뭐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 경우 로그를 취해주면은 전부 압축이 되니까 쉽게 선형으로 근사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좀 벗어났지만 선형으로 근사해도 잘 맞는다. 그래서 양쪽 다 로그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만 로그 할 수도 있는 거고 X축만 로그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X축만 로그해서 하면은 지수 함수가 되겠죠. 지수 함수. 또는 뭐 변수가 두 개면 두 개에 대해서 로그를 취할 수도 있어요. 두 개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면은 여기서 여기다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두 함수 지수에 그러니까 어떤 열전달 계수가 뭐 레이놀스 넘바의 0.3승에 너셀 넘바의 0.7승이다. 코박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실험식들이 많죠. 그러니까 전부 로그 함수를 써서 하는 거예요. 로그 스케일로 해주면은 그게 데이터를 압축시킬 뿐만 아니라 지수 관계에 있는 거를 전부 선형 관계로 다 바꿔줘요. 선형 관계로 바꿔주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뭐 무조건 여기를 압축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게 아니고 로그 스케일로 해주니까 지수가 밖으로 나오니까 선형 관계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압축했다 해서 그러니까 로그 함수 그러면 100이 로그 10 해주면 2가 되고 만이 4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그만큼만 압축했다가 아니고 그 지수가 바깥쪽으로 선형계수로 나온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실험 데이터를 다룬다든가 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상으로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